비트코인 청산의 밤, 믿었던 너마저 사라졌다. 폭등전 마지막 정리인가? 네, 오늘 비트코인 시장 무섭게 움직이는 밤입니다. 지금 비트코인 가격은 103,920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단 며칠 전까지만 해도 11만 6천 달러였던 비트코인이 하루하루 계단식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네, 차트를 보면 마치 누군가가 철저히 계산해둔 듯한 그런 흐름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량은 계속 줄고 있는데 변동성은 커지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야, 이 정도 하락했는데 여기서 받쳐주지 못하고 이제 진짜 폭락이 오는 게 아니냐? 공포감과 두려움에 휩싸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본질은 언제나 똑같죠. 공포를 만든 뒤에 그 공포를 딛고 그 반전이 나오는 경우들이 줄곧 있어 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이 구간이 과연 바닥 구간인지 지금 어디쯤에 와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불안감과 공포감이 쌓일 수밖에 없겠죠. 지금 이러한 시점에서 세력들은 어떤 움직임을 준비하고 있는지 기술적으로, 심리적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상 중간에 직접 텔레그램 방을 통해서 불장 실시간으로 세력이 어떤 캔들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리고 있는데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단 한 번의 매수 매도 실수도 줄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트레이더 김불장입니다. 네, 본격적인 영상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103,875 이 구간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지금 비트코인 시장은 다시 한번 모든 걸 뒤흔들고 있죠. 정말 청산의 밤이라는 이름이 어울릴 정도로 하루 사이에 수십억 달러의 포지션이 사라졌습니다. 청산 그 규모부터 잠깐 확인을 하시면요. 지금 24시간 동안 33만 4천 명이나 되는 엄청난 인원이 강제 청산이 됐습니다. 청산 금액부터 보시면 1.34 빌리언, 대략적으로 1조 8천억 정도의 엄청난 금액이 청산이 됐는데요. 24시간 내로는 88%에 해당되는 롱 포지션이 청산이 됐고 12시간 기준으로는 85%롱 포지션이 청산이 됐습니다. 4시간으로 보셔도 56%롱 포지션, 1시간으로 보면 70%의 롱 포지션이 청산이 됐는데 오늘 낮에만 하더라도 4시간, 1시간 구간에서는 숏 포지션들이 청산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롱 포지션, 숏 포지션, 그리고 이제는 밤에 다다르니까 다시 하락을 하면서 롱 포지션이 청산되는 정말 청산의 밤이라는 이름이 어울릴 정도로 엄청난 금액의 강제 천상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을 그대로 지탱해 주는지 롱 포지션을 또 진입하신 분들도 꽤 많으실 거예요. 이번엔 다르다면서 선물로도 매수 버튼을 누르신 분들, 하지만 특히 이 선물 거래 하시는 분들, 그 레버리지를 사용하신 분들은 지금 뭐 차트 위에서 흔적도 없이 지워진 상태가 돼버렸죠. 그런데 이번에 이 비트코인의 흐름이 정말 심상치가 않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계획적으로 이러한 청산 구간을 설계해 둔 듯한 그런 느낌이 들 수밖에 없죠. 네, 여러분들 여기 그 10월 10일 이때 청산 금액은 190억 불이었죠. 하나로 따지면 27조 정도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캔들 하나로 다시 한번 1조 8천억이나 되는 엄청난 금액의 청산이 나왔습니다. 이 27조에 해당되는 금액은 FTX나 루나 사태에서도 이런 청산빔이 안 나왔어요. 정말 이번 이 급락은 마켓 메이커들의 오더복 부재로 인해서 그리고 거래소 세력들과 계획적으로 설계해둔 것이 아니냐 할 정도의 그런 의구심이 드는 상황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이 당시의 하락을 보시면 비트코인의 하락폭은 17%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이전 2021년도 불장을 경험하신 분들 그리고 2017년도, 18년도 불장을 경험하신 분들은 아마 잘 아실 거예요. 불장 사이클 중에서도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뚝뚝 떨어지는 이런 급락이 나오죠. 근데 이런 급락의 하락폭이 보통은 20%에서 30% 정도 나옵니다. 네, 이게 일반적이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에 현물 ETF가 있기 때문에 변수가 생긴 거죠. 블랙락을 필두로 해서 피델리티나
아크, 대형 자산 운용사들에서 비트코인의 현물 ETF로 자금이 유입되기 때문에 20% 30%에 대한 큰 폭의 하락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던 것 같더라고요. 저 역시 이렇게 낙폭이 과대된 상태, 이 17%, 20%, 심지어 30%의 폭락은 나올 수 있다. 지속적으로 봤었으니까요. 그렇게 생각은 했지만 이렇게 청산 규모가 17% 하락하는데 190억 불이나 나오는 27조나 나오는 이런 경우는 경험조차 해보질 못했습니다. 전무후무한 역대급 청산이 나왔던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 왜 이런 청산이 나왔을까요? 네, 이 당시 때 비트코인의 청산 규모도 상당은 했지만 거의 알트코인에 투자하신 분들, 이더리움이나 리플 XRP나 솔라나 도지 할 거 없이 알트코인은 2배만 레버리지를 써도 거의 다 대부분 싹 다 청산이 됐었죠. 그럼 누군가 비트코인을 이렇게 청산 구간을 설계해 놓고 알트코인의 낙폭을 더 키워서 마켓메이커들, 거래소 세력들, 시장 조성자들이 오더북의 부재를 통해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소중한 자산을 그대로 다 털어먹는 청산 구간을 설계한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 11만 6천 대부터 지금 현재 10만 3천 대까지의 이 낙폭 마치 짜여져 있는 것처럼 굉장히 정교했죠.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이러한 17%의 하락 이후에 11만 2,700대까지 단 15분 만에 휩소로 말아 올렸습니다. 여기서 제가 지속적으로 중요하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이 캔들의 몸통에 해당되는 이 구간 내에서 캔들의 움직임이 있었다면 상승으로 전환해 줄 수 있는 지지 라인이 생기고 동력을 포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밑꼬리가 달린 이 구간 내에서 움직인다면 빠르게 반등하지 못하고 기간 조정 그리고 추가적인 가격 조정 역시 나올 여지가 있다.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이 세력들은 아주 교묘했죠. 캔들 위로 올려줬다가 또 내렸다가 올려줬다가 또 내렸다가 지금 세 번째로 불안불안한 상태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하단부를 깼을 때 추가적인 낙폭이 크게 나올 수가 있죠. 거기다가 10만 심리적인 지지 구간인 100K까지 깨게 되면 급격하게 패닉셀이 나올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지금 블랙락을 필두로 해서 ETF 자금이 지속적으로 유출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러할 수밖에 없는 상태죠. 네, 비트코인은 이렇게 큰 폭의 하락이 있은 다음에 휩소로 말아 올리면서 이러한 대칭형 삼각 수렴 형태로 횡보하고 있었습니다. 이 수렴 중에 장대 양봉을 출현시키면서 수렴 상단부를 돌파했죠. 그리고 리테스트를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칭형 삼각 수렴 상태는 이미 깨졌고 이렇게 어센딩 트라이앵글 수렴 구간으로 진행이 되고 있었지만 다시 한번 하단부를 또 강하게 깨고 지금 내려온 상태죠. 그러니까 세력들은 계획적으로 개인들이 헷갈리게끔 그러면서 위아래로 다 롱숏을 다 청산시키는 그러한 구간을 설계한 듯한 그런 느낌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말 믿었던 비트코인의 시장을 끌어올리고 있었던 기관 자금과 세력들의 매수 흐름 사라졌죠. 지금 비트코인의 ETF 플로우를 보시면 이 IBIT 블랙락이죠. 요 며칠 사이에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는데 매도 물량이 적지는 않습니다. 29일에 8,800만 불, 10월 30일에 2억 9천만 불, 31일에 1억 4,900만 불, 11월 3일에 1억 8,600만 불. 얼추 계산을 해도 7억 1천만 불이 넘거든요. 근데 이 7억 1천만 불 하나로 따지면은 1조가 넘는 금액을 단 4일 만에 매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 블랙락뿐만이 아니라 피델리티와 비트와이즈, 아크 그리고 그레이스케일은 주기적으로 계속 팔아왔잖아요. 그러니까 10월 29일 같은 경우만 해도 4억 7천만 불, 4억 8,800만 불, 1억 9,100만 불, 1억 8,600만 불. 4일 연속으로 해도 이것만 하더라도 거의 12억 불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1조 7천억 정도 됩니다. 1조 7천억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블랙락 같은 경우는 끊임없이 매수를 했었죠. 비트코인의 현물 ETF를. 지금 토탈로 보셔도 647억 불이에요. 근데 지금 전체 ETF 유입 현황을 보면 609억 불입니다.
그러면 블랙락 하나가 647억 불을 매수를 했는데 전체 ETF 시장이 609억 불이다. 그러면 누군가는 더 판 거잖아요. 지금 차액이 38억 불 정도가 차이가 나죠. 그 범위는 바로 246억 불을 판 그레이스케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엄밀하게 따지면 비트코인의 현물 ETF가 승인되고 난 그 이후로 현재까지 블랙락이 다 샀다 할 정도로 블랙락에 이 647억 불이 없었다면 유입된 양이 없는 상태죠. 여기에 믿었던 이 블랙락이 팔기 시작한다. 이게 단발성으로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블랙락의 스탠스가 매도로 돌아선 건지 이 부면이 앞으로 비트코인의 가격 향방에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요인들이죠.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여러분들께서 어떠한 매매 전략을 가져가셔야 되는지 그 중요한 시그널을 저 김부장의 불장 지표에서 나오는 매수 매도 타점에 대한 제 관점을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요. 현재 라이브 소통방 텔레방에 입장해 계신 분들께 11월 달에 홀리마켓에서 비트코인이 10만 달러 이하로 하회할 것이다. 그러한 예측이 61%까지 나온 그 시점, 오늘과 같이 큰 폭의 하락이 있기 이전에 그런 데이터들이 나왔을 때 굉장히 발빠르게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거기에 오늘 비트코인과 테더가 커플링된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원래 정상적인 코인 시장에서 테더 도미넌스와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반비례하기 때문에 상반된 관계에 있죠. 하지만 테더 도미넌스와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커플링되는 그 순간에 큰 폭의 변동성이 있었습니다. 특히 불장에서는 비트코인의 급등으로 새로운 투자자들의 유입으로 인해서 테더의 수요로 인한 급등이 있는 경우들이 있었죠. 보통 이런 커플링 현상이 불장의 신호탄으로 해석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아쉽게도 오늘은 그와 정반대인 상황이었죠. 불장의 신호탄이 아니라 폭락의 신호탄이 된 겁니다. 비트코인의 하락과 테더의 동반 하락, 그리고 달러 환율 상승 중에 하락이 나온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엄청난 하락이 나올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라는 거 포착이 됐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있었을 때 나스닥이 굉장히 큰 폭으로 빠졌고요. 마이너스 1.55% 나스닥 선물이 이렇게 빠졌죠. 지금 구간이 왜 위험 구간인지 여러분들께서 그냥 안심만 하실 수 없는 그런 구간인지는 나스닥과 비트코인의 커플링되는 동조화 현상 그리고 디커플링되는 그러한 구간들 파악하실 필요가 있거든요. 그 부면들과 관련된 주요한 내용들을 다음 영상에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릴 예정에 있고요. 자, 그러면 오늘 같은 상태, 이 상태 구간에서 비트코인이 이 1시간 봉 상태의 다이버전스 신호에도 무색하게 다시 한번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하락으로 치닫고 있는데요. 제가 앞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4시간 봉 상태에서는 명확한 시그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시간 봉 상태에서는 일시적인 반등은 가능한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왔지만 빠질 때는 또 나스닥과 같이 또 커플링으로 같이 빠지죠. 또 나스닥이 올랐을 때는 주춤하거나 또 찔끔 빠지게 되고요. 10월 10일에 있었던 폭락, 이때 저점은 선물 시장과 현물 시장 그리고 사실 거래소마다 다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을 잡기도 조금 애매하긴 해요. 왜냐하면 지금 바이낸스 선물 같은 경우는 10만 1,500까지 나왔었고요. 이 구간이. 그리고 현물 같은 경우는 11만 2천 정도가 나왔습니다. 거래소마다도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에 어찌됐건 10만 1,500부터 심리적인 지지선인 10만을 지켜줄 수 있는지 그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10만 2천 그리고 10만 1,500 구간, 이 구간은 피보나치 확장 구간에서도 0.618 구간에 해당되는 지점입니다. 지금 현재 0.5 구간은 깨졌기 때문에 0.618 구간에서 받쳐줄 수 있는지 10만 1,200, 10만 대가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지난번에 제가 영상에서 매수세가 조금 들어오면 이 0.5 구간이나 0.618 구간 중간 부면 어딘가에서 지지를 받아줄 수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려면 10만 1,000대는 반드시 좀 지켜를 줘야 되죠. 근데 매수세가 수반이 안 되고 밀린다면 그러면 0.786 구간이 9만 7천 정도 됩니다. 이 부면마저 밀리게 된다면 보통 1대1로 떨어졌을 경우에 9만 1,782까지 1대1 비율이
측정이 되는데 이 91,782, 92,000 정도 되잖아요. 근데 이 부면이 사실 굉장히 공교롭게 CME 갭이 형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CME 갭을 보시면 2025년 4월 22일에 있었던 갭이 92,525 갭 상단이요. 그리고 갭 하단이 91,970입니다. 아시다시피 CME 갭을 채우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죠. 무조건 반드시 100% 채우고 간다. 이런 건 아니지만 결국에는 시간이 많이 흐른 뒤에라도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세월이 많이 흐른 뒤에라도 채워지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5년 4월 달에 있었던 이 CME 갭, 이 부면을 채우려 내려올 수도 있다. 이런 또 불안감이 엄습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공교롭게도 이 구간이 어떤 상태냐? 네, 지금 보시면은 비트코인이 헤드앤숄더의 넥라인 97,000, 107,000 정도 되거든요. 이 부면이 굉장히 중요한 상태였는데 헤드앤숄더의 넥라인을 깨먹으면서 지금 하락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보통 헤드에서부터 넥라인까지 1대1로 빠진다. 이렇게 알고 계실 텐데 이럴 경우 지금 아주 공교롭게도 정확하게 이 CME 갭을 채우는 그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지금 헤드앤숄더의 넥라인은 이미 깨진 거는 않는 거고요. 정석대로 내려온다면 92,000까지도 내려올 수 있다는 그러한 상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온체인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급작스럽게 변동성이 있을 수 있는 지금 셧다운의 해제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관세 문제에 있어서 다시 또 트럼프의 말 바꾸기 어떠한 변수가 또 나올지 모르죠. 거기에 추가적으로 블랙락의 비트코인 현물 ETF 자금이 재유입될 수 있는지 그 여부 그 부면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부면 헤드앤숄더의 넥라인은 이미 깨졌고 1대1로 봤을 때 92,000이 CME 갭을 메꾸는 그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메꾸고 가는 그 상황으로 행여나 진행이 된다면 추가적인 하락이 크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뭐 10% 이상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고점 대비해서 126,000대에서 이 구간까지 내려오면 얼마나 큰 하락이 있냐 보시면 27% 정도 됩니다. 제가 오늘 영상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불장 한가운데에서 20%에서 30%는 꼭 한두 번씩은 털고 가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럼 92,000이 떨어졌을 때 정말 뭐 악소리가 나겠죠. 알트들은 큰 폭락이 올 거고요. 하지만 고점 대비해서 27% 하락이다. 바로 이 직전에도 보시면요. 이 2024년 12월에도 하락 구간이 나왔을 때 이 구간이 31%가 나왔습니다. 마이너스 31%요. 그래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도 이 92,000까지 안 내려오리란 법은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각별히 주의하시면서 매매를 하셔야 될 텐데 이러한 정교한 부면들은 제가 고래들의 지갑 움직임 추적기 추적을 통해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 어떠한 세력들의 움직임이 있는지를 포착을 해서 중요한 시그널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께 적극적으로 매매에 참고하실 수 있도록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이러한 구간에서도 성공의 구간을 만들어 가실 수 있는 이러한 시그널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바이 버튼이 떴을 때 이 아래 고래 지느러미 꼭지점이 나오고 그러면 세션별 저가가 나오고 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세션별 저가가 나오고 바이 버튼이 뜨고 고래들이 개인들의 물량을 털어서 매집을 한 구간 그때 고래들과 함께 같이 움직임을 가져가는 거죠. 함께 매수해서 함께 수익을 보고 고래들과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매도 사인이 나오고 이러한 중요한 시점마다 성공의 구간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김불장의 불장 시그널을 공유받고자 하시는 분들 그분들께서는 제 영상 아래 보시면 고정 댓글에 이렇게 링크가 하나 있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셔서 실시간 급등 타점, 알림 신청, 불장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라이브 소통방 역시 함께 체크하셔서 입장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트럼프 정책 관련 코인, 히어로 코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정된 인원에게만 공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미리 공유받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미리 함께 체크해 주셔도 되시거든요. 제가 여러분들께 완전 무료로 공유해 드리는 만큼 제 유튜브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만큼은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께 뭐 92,000대까지 말씀드렸는데요. 92,000대까지 꼭 빠진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지지를 받아줘야 되는 중요한 그러한 구간들이 있잖아요. 지금 여기 보신다 하더라도 하락 추세의 빗각과 상승 추세선의 빗각이 교차되는 그 지점. 이 지점이 피보나치 확장형 구간의 0.786 구간이랑 또 중첩이 되는 구간입니다. 의미 있게 지지를 받아줘야 되는 그러한 구간에서 여러분들께서 알고 대응하시는 거랑 전혀 지금 왜 떨어지는지 영문도 모른 채 어디에서 지지를 해줄 건지 어느 구간에서는 반드시 미리 수익 실현을 하셔야 되는지 그러한 구간을 미리 파악을 하신다면 이렇게 폭락의 구간이 있을 때도 공포감을 느끼시는 게 아니라 이미 현금 비중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셨다면 이 구간에서 재차 진입하시기 위한 기회로 삼으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10월 초부터 계속 이어진 급등 그리고 급락 이러한 모든 움직임이 우리에게는 공포가 될 수가 있지만 세력들은 정말 야속하게도 지금이 자기네들이 기다린 자리다. 시장을 리셋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준비하지 않는다면 시장이 완전히 시즌 종료, 무너진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결국엔 새로운 랠리의 시작점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 비트코인의 현물 ETF 블랙락의 자금이 사라졌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블랙락이 여지껏 유입된 양의 극소수만 빠진 거고요. 단기 유입이 빠진 것 뿐입니다. 비트코인의 현물 ETF 자금이 완전히 떠난 게 아니라 비트코인의 가격대를 다시 바로잡기 위해서 뒤로 물러난 것일 수도 있겠죠. 네, 청산의 밤이 끝나면 세력은 다시 그 자리에 나타나서요. 정말 뭐 시장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위로 솟구칩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과 제가 보셔야 되는 거는 공포보다 지금 이렇게 흔들고 있는 그 의도, 이번 하락이 진짜 폭락이 아니라 폭등전 마지막 정리라면 이 자리가 앞으로 올 불장의 시발점이 될 겁니다. 출발점이 될 거죠. 바로 우리가 겁내고 있는 이러한 자리, 이 순간, 바로 그곳이 믿었던 너, 블랙락이 다시 돌아올 자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구간을 저 김불장과 함께 헤쳐나가시죠. 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요. 정확한 숫자와 타점, 그 보면은 제가 실시간 급등 타점 알림 신청하신 우리 구독자분들과 텔레그램 방에 입장해 계신 분들께 지속적으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매매하시는데 참고하시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신청하셔서 도움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저는 트레이더 김불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